격려하는 김정은 동지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답전을 보내왔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 존경하는 총비서 동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돌세 즈음하여 당신이 축전을 보내준 데 대하여 중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새 중국이 창건된 후 75년간 중국 공산당은 전국의 여러 민족인민들을 단결시키고 영도하여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장기적인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는 2대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행정에 들어섰습니다. 중국인민은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할 것입니다. 형제적 조선인민이 총비서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용도 밑에 사회주의 건설 위협을 추동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기를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중조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 있으며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소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총비서 동지와 함께 전통적인 중조 친선 협조 관계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인도하며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수호하기 위하여 보다 큰 공헌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사업이 순조롭기를 축원합니다. 귀국의 융성 번영과 인민의 행복, 안녕을 축원합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2024년 10월 16일 베이징. 우리 인민에게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려는 어머니 당의 은정 속에 평양시 교회의 미림 승마구락부가 훌륭히 일도선 지도 11년이 됐습니다. 몸소 인민들이 이용할 대중 승마봉사기지 건설을 발기하시고 여러 차례 현지에서 건설 과정을 지도해 주신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2013년 10월 20일 우리 당의 인민관이 철저히 구현된 주체적 건축물로 훌륭히 완공된 미림 승마구락부를 돌아보시었습니다. 2013년 10월 20일 우리 승마봉사소를 찾으신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승마복을 내주는 것을 비롯해서 봉사소의 모든 요소들을 잘 꾸려놓고 또 이렇게 설비들까지 끝줄하게 갖춰놨다고 하시면서 정말 승마봉사소가 멋있다고 대만족이라고 먼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 시정일관하게 강조하는 것이지만 설계는 철저히 건설 대상의 특성과 용도에 맞게 하여한다고 하시면서 어느 대상이 평가되었다고 하여 그것을 모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설계에서는 대상의 특성과 용도에 맞게 내부 형성은 물론 거기에 넣을 비품들과 그 색깔까지도 달라져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혜영 소장은 미림 승마구락부의 건물들과 야외 관람석의 의자, 방향 표시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환경들이 자연과 친숙하게 설계 제작됐다고 하면서 그 어느 곳에나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깃들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야외 관람대에 오르신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통나무를 절반 쪼개 만든 이 탁가우자를 보시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가고 우리 것을 가지고 이렇게 터세게 나게 건설하자는 것이 바로 자신이 의도라고 기쁨에 넘치어 말씀하셨습니다.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미림 승마구락부의 완공은 하루가 다르게 비약하고 발전하는 주체 건축의 면모를 보여주는 일대 과시로 된다고 하시면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승마구락부를 손색 없이 훌륭히 완공함으로써 당 창건 기념일까지 현대적인 승마구락부를 건설해서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줄 것을 약속한 당의 의도가 빛나게 관철되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여기 2층 로드에 서시오 승마운동을 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아주셨습니다. 말을 타고 기운차게 내달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질풍같이 나아가는 사회주의 강국의 모습이 눈앞에 안겨오는 것만 같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새로 꾸린 승마 실내 훈련장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이 인민들의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용범 과장은 그날이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은 미림 승마구락부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숭고한 사명과 책임을 더욱 깊이 새겨준 고귀한 지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키가 큰 말들은 어른들을, 키가 작은 말들은 아이들을 태우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승마구락부에 우량 품종의 말들을 더 보내주시겠다는 운정 깊은 조치도 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보내주신 우량 품종의 말들로 인민들에 대한 승마봉사를 진행하는 것과 함께 여러 가지 말 기교 동작들도 한종학 교원은 미림 승마구락부가 완공된 때로부터 지난 11년간 이곳에서는 봄철 승마예우가 경기를 비롯해서 많은 승마 경기들이 진행됐는데 이를 계기로 사람들 속에서 승마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애호가들의 승마 수준도 부쩍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이곳으로는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찾아와 승마에 대한 지식도 배우고 체력도 단련하면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냈습니다. 지금 미림 승마구락부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인민에게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려 마음 쑤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위민 혼신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갈 불같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과감한 투쟁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강력히 다지자. 공화국의 부흥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당의 운종 속에 대규모 남새 생산 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륜포 온실농장과 중평 온실농장에서 맛 좋고 용량가 높은 갖가지 남새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륜포 온실농장에서는 과학농법을 적극 활용해서 배추와 고추, 오이를 비롯한 남새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훨씬 늘리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온실 남새 생산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체의 기술 역량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농장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생산 장성, 원가 저하, 이 연구가지를 주고 집행정액을 놓고 월말에 총알을 찍고 둥술 먹이고 농장에서는 앞선 남새 재배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고 용농 공정별, 작물별에 따르는 기술 전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모든 종업원들이 선진적인 남새 생산 방법들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과 도농업과학원의 일꾼들, 연구사들과의 연계 밑에 우량 품종의 남새 종자를 도입하고 과학적인 비배 관리 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인 계획 밑에 진행해서 남새 생산의 원가를 낮추고 품종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영양액을 만드는 데는 질소 어린 가리, 마고니 심을 비롯해서 한 12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농장에서는 실리 있는 남새 재배 장치와 수단들을 도입하고 효능 높은 식물성 농약을 만들어 이용하는 등 온실 남새 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수준을 제고해서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중평 온실농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작물의 가지수를 다양화하고 생산성이 높은 남새 품종들을 널리 재배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기술학습을 강화해서 종업원들에게 선진적인 남새 생산 기술과 방법을 습득시키는 것과 함께 그들의 창의 창발성을 불러일으켜 여러 가지 조명 장치들도 설치하고 작물 생육을 촉진하는 데 좋은 조건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소출이 높으면서도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우량 품종들을 받아들여서 남새 품종수를 누리고 수경 재배, 종합 추정 장치와 원통형 남새 재배 장치를 비롯한 이런 선진 과학 기술들을 생산에 도입해서 남새 생산이 과학화, 진약화,
이들은 품종에 따르는 용량액 시비와 환경 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해서 수확고를 높이고 남새 비비 관리를 과학적으로 해서 풍요한 남새 작황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오이와 고추를 비롯한 맛 좋고 신선한 갖가지 남새들을 지난해보다 1.6배 더 생산해서 이민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농업도인 황해남도의 취약벌에 자리 잡고 있는 석동농장에는 지난 30여 년 동안 농장 격리로 사업하면서 매해 국가 알곡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한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 정강해 동지가 있습니다. 황해남도 농촌격리위원회 석동농장 격리 정광희 동지를 안철웅 특파기자가 시야벌에서 취재했습니다. 기자가 지난 10월 초 석동농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벼가을이 한창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안희남 부원은 올해 경리동지의 연세가 66살인데 19살부터 지금까지 47년을 땅과 함께 살아온 신농꾼이라고 하면서 농산, 축산, 농기계 등 농업과 관련한 것이라면 모르는 것이 없는 실력가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기자는 정광의 경리동지를 만났습니다. 경리동지의 고향은 여기 석동리와 이웃하고 있는 벽성군 소원리인데 그의 아버지는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 9월산 인민교육대에서 안달수 영웅과 함께 고향 땅을 지켜 싸웠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30여 년 전 벽성군 소원협동농장에서 지도원으로 사업하던 당시 농장관리원장이었던 안달수 노력영웅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정광해 동지는 지금도 30여 년 전 안달수 영웅이 이 땅이 어떤 땅인가? 비오나 눈오나 우리 수령님께서 걷고 걸으신 발자취가 논두렁길마다 포전마다 어려있는 땅이다. 해마다 농업대회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 농업근로자들을 온 나라에 내세워 주시던 수령님의 당부가 소원으로 남아있는 땅이라고 한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구석진 포존에 작업비료가 적게 반출된 것을 알고 작업비료를 정보당 20톤씩 내라는 것은 당정책이다. 오늘은 땅을 속였지만 내일은 땅을 속이게 된다. 농사꾼이 허풍을 치는 것은 역적이나 같다고 하면서 설선 걸음을 겨나르던 영웅관리원장의 모습을 참된 애국농민의 모습으로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당에서는 안달수 영웅의 애국의 몫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정광해 동지를 29살에 석동농장 기사장으로 35살에는 석동농장 관리원장으로 내세워 주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관리원장 사업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에 부닥칠 때마다 농촌진지 강화를 위해 노력할 때도 이런 때 안달수 영웅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하며 모든 면에서 영웅관리원장을 닮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기자는 황해남도 쪽으로도 농업종 쪽으로도 로숙하고 경험 많은 일꾼으로 불리우는 그에게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냐만 지금껏 농사를 지으면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인가고 물었습니다. 불현듯 그는 이건 내가 특별히 생각해오던 것인데 제일 걱정스럽고 지어 무서워지는 고민거리가 있다. 내 나이 이제는 66인데 하늘이나 쳐다보고 경험으로 농사짓던 때가 완전히 지나갔다. 과학기술을 몰라서 과학농사를 배제하고 젊은 축들에게 제동기가 되는 주관과 독단, 경험주의자로 되지 않겠는지 항상 그런 걱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이 제시한 농업혁명 방침을 관철하자면 과학농사의 운명을 걸어야 한다. 그러자면 나부터가 최신 농업과학 기술에 정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농장 부경리 동지는
지금은 어느 농장이나 널리 도입하고 있는 논벼 소식 재배와 영양모 기르기 방법도 정광희 동지가 농업연구소들과의 협력 밑에 황인남도의 농장들 중에서 제일 먼저 도입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통해 경희 동지가 농장 실종에 맞는 새로운 영농 방법과 기술들을 창조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의 광농사 방침 관철을 위해 피타게 노력해온 참된 농장 관리 일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건 농장원들은 경희 동지는 농장마을 안 가본 집이 없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는 어찌 보면 친정아버지 같다고 했습니다. 농촌 진지를 굳건히 지켜가는 이들의 이야기에서 기자는 농촌 핵심들을 훌륭히 키워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안달수 영웅처럼 농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의 농촌혁명 강령 수행의 직접적 담당자로 이 땅의 참된 주인들로 키우려는 정광의 경희 동지의 뜨거운 진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희 동지는 기자에게 안달수 영웅은 누구보다 이 땅을 사랑했다고 하면서 자기도 그에게서 흙맛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광희 동지는 모래매흙 땅으로 되어 있는 농장의 토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장원들을 불러일으켜 매해 50여 정도의 논과 밭에 진흙가리를 하고 정보당 20톤 이상의 작업 비료를 반출했으며 소속회 생산 공정을 일도 세워 400여 톤의 소속회를 모든 포존들에 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자체로 수리한 2대의 화물 자동차를 대형 연료로 움직이면서 수많은 도시 걸음들을 실어 날랐고 어려움 속에서도 땅을 걸구는 일만은 절대로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광의 동지가 석동농장에서 경리로 사업해온 지난 32년간 이 농장에서는 매해 국가알곡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1000여 톤의 애국밀을 나라에 바쳤습니다. 올해도 논벼를 정부당 1.5톤 이상 충수해서 최고 수확년도를 또다시 돌파한 농장에서는 지난 10월 18일까지 가을고지와 나달 털기를 결속했습니다. 기자는 내년이 없이 부글부글 들끓는 취합볼의 새로운 분위기에 대해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왜 그렇지 않겠는가?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 나라의 제일 큰 농업도인 우리 황인남들을 그토록 중시하시며 내세워주시고 제일 먼저 많은 농기계들을 보내주셨지. 새살림집들을 세워주시고 비료와 영농자재들도 적기에 보장해 주셨지. 어찌 성수가 나지 않겠는가? 모든 농장원들이 우리도 새 시대 전리마를 타야 한다고 이만저만 극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66살의 연세라고는 믿기 어려운 열정이 넘쳐있는 그의 모습에서 기자는 올해에도 농사결석을 잘해 당의 기쁨을 드리고 그 사랑 그 믿음에 보답하려는 황인남도 농업근로자들의 앙양된 열의를 강렬히 느꼈습니다. 경희 동지는 이 농사꾼에게 소원이 있다면 우리 당이 펼친 농촌진흥의 새시대에 이 취합볼이 꺼지게 농사를 잘 지어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를 모시는 것이라고. 사시절 농민들 때문에 농사일 때문에 마음 쏘시는 우리 원수님께 순간만이라도 기쁨을 드릴 수 있다면 한 줌 흙이 되고 거름이 되어 묻혀도 여한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자는 정광의 경리 동지를 취재하면서 애국농민, 이 네 글자의 무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네 글자이란 나라의 쌀떡을 채우는 농업근로자들이 국가와 인민 앞에 지닌 의무가 실려 있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인가를 알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며 자기가 생산하는 쌀이 어떤 쌀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애국농민들입니다. 지난 10월 초에 텔레비전 촬영가들이 함경남도 부선군에 위치하고 있는 옥년산의 가을 풍경을 촬영했습니다.
옥륜산은 북수백 산줄기의 남부에 있는데 해발 2164m 되는 높은 산입니다. 촬영 당시 옥륜산 지구의 기온은 10도씨 정도였고 남동풍이 초당 3m 정도로 불어서 선선한 날씨였습니다. 키높이 자란 하늘잎 나무들로 무성한 숲을 이룬 옥륜산은 존나무와 분비나무와 같은 사철 푸른 나무들과 노랗게 물든 이깔나무 잎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채색됐습니다. 올해 9월 말부터 단풍이 들기 시작해서 10월 초경에 절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옥륜산의 남서쪽 비탈면으로 흐르는 강골다기 상류에 있는 옥륜산 돌강입니다. 옥륜산 봉우리에 돌바다를 이루고 있던 암괴들의 일부가 강골짜기를 따라 이동하여 깔린 것으로서 자연의 신기함을 보여주는 옥륜산 돌강에도 울긋불긋 아름답게 물든 단풍과 어울려 이채로운 자연 경관이 펼쳐졌습니다. 옥륜산 돌강은 돌반 밑으로 흐르는 물소리만 들리고 물은 보이지 않는데 현재 식물들이 자라는 부분까지 합치면 강의 길이가 약 2km 되는 우리나라 돌강들 가운데서 가장 크고 희귀한 천연 기념물입니다. 무성한 숲과 깎아지른 듯한 기암괴 속 맑은 물 흘러내리는 폭포들, 아름다운 단풍 잎새들이 조화를 이룬 옥륜산의 가을 풍경은 명승의 나라로 이름 높은 내조국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 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6일 레바논 보건성이 밝힌 데 의하면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애국용량 조직인 히즈볼라흐를 서탕한다고 하면서 15일 하루 동안에만도 나라의 남부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무차별적인 공습을 가해서 17명을 살해하고 182명에게 부상을 폈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는 각각 2,367명, 1만 1,088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인디아의 남부 지역에서 16일 장맛비에 의한 큰 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큰 물로 도로들이 물에 잠기고 비행기 운행이 중지되는 등 교통이 혼란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또한 주민들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으며 학교들과 공공기관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콜레라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수단에서는 11개 주에서 콜레라가 전파돼서 2만 1,800여 명이 감염됐다고 합니다. 콜레라 환자 수가 가장 많이 등록된 카살라주에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발병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가나의 동남부 지역에서도 콜레라가 발생해서 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당국은 공공기관들에서 위생방역 사업을 강화하며 특히 구병봉사시설들에서 음식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담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물 위기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6일 한 국제단체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세계적으로 약 30억 명의 인구와 수많은 식량 생산 지역이 가물 피해를 입거나 물 이용 가능성이 불안정한 지대에 있으며 그로 인해서 2050년까지 세계 식량 생산 부문의 절반 이상이 커다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도시들이 지하수의 감소로 침하되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절반이 물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물 위기가 각국에서 국내 총생산의 8%, 저소득 국가들에서는 15%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이제리아의 지가와주에서 15일 유조차가 전복된 후 폭발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나라 경찰이 밝힌 데 의하면 유조차 폭발로 94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상자들은 전복된 유조차에서 연료를 얻기 위해 모여들었던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적 효과성이 높은 새로운 이산화탄소 에너지 조장체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에너지 조장체계는 전기를 조장하거나 생산하는 데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므로 일명 이산화탄소 축전지라고도 합니다. 이 체계는 자연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로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압축 액화해서 탕후에 조장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조장하며 액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팽창시킬 때 생기는 압력 변화를 이용해서 타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산화탄소 에너지 조장체계의 우점은 우선 이산화탄소가 대기 온도에서 쉽게 액화 및 팽창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효율이 75 내지 80% 정도로 높은 것입니다. 또한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고 자원이 풍부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원과 재료의 제한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침 기온이 심하게 낮아지면서 햇볕과 전역에 추운 감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14일부터 평년보다 높은 기온 상태가 지속되어 오다가 19일부터 기온이 내려갔는데 오늘은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낮아지면서 날씨는 쌀쌀했습니다. 앞으로 24일까지도 지금과 같은 기온 상태가 지속되겠지만 25일부터 27일까지는 평년보다 아침 기온이 2 내지 4도 높아지면서 날씨가 한결 푸근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지금과 같은 때에는 감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호흡기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농업부문에선 예견되는 기상조건에 맞게 가을밀 보리와 남새밭 피해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기 바랍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19도로서 어제보다 3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강원도와 한경남도 바닷가의 여러 지역에서 습한 바다 공기 용량으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약한 고기압과 저기압골의 용량으로 함경북도와 라선시에서 대체로 흐렸다가 점차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려서 평안북도, 자강도, 남포시와 평안남도, 황해남도의 여러 지역, 황주, 삼전을 비롯한 황해북도와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류마 7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연안 지방으로서 1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일부 지역에서 2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8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1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에 비가 내린 후 오후와 밤에 흐려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소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해상과 황해남도 운율군부터 룡년군까지 해상에선 남동풍이 초당 15m 정도까지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점차 약해지고 황해남도 옹진군부터 연안군까지 해상에선 남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조선동해 해상에선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함경북도 해상에서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소해 해상에선 흐려서 비가 내리고 조선동해 해상에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함경남북도 해상과 조선 소해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함경남북도 해상에선 북동풍이 약하게 불다가 밤부터 초당 15m 정도까지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강원도 해상에선 북동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조금 세지고 물결은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선 남동풍이 약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초당 15m 정도까지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조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모레는 함경남북도 해상과 조선 소해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을 위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안 부문에선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